근데 이제 부품 회사가 좀 오래된 부품 회사들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회사는 저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젊으신 분들이 견딜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막 대박일 거예요. 대박이실 거예요 아마. 안녕하세요.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MC 강민석입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추위는 사라졌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한데요. 우선 안동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신 많은 시민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도 강영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그 예전에 한번 진행했었는데 저희 이제 구독자분이신 게 브레이브수님께서 한번 질문을 저희가 한번 네.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저희 시청자분께서 어떤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네. 주제를 한번 잡아보셨습니다. 그 레일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혹시 보셨? 예, 거로 봤어요. 기억하시죠? 예, 봤고 저 이분이 그 달아주신 그 네. 링크도 들어가서 그 동영상도 다 끝까지 그래요? 한번 봤어요. 네, 너무 네, 네. 재미있었어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로봇 회사를 거의 약 10년 가까이 네. 운영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그런 로봇 꿈꾸는 그런 이제 로봇 전공의 이제 대학생들 혹은 이제 개발자분들 이런 네. 분들께서 이제 좀 실질적인 그런 취업 혹은 진로 방향 혹은 어떤 이 테크트리라고 하죠. 이 네네네. 로봇 쪽의 테크트리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이 다른 길도 많을 텐데 정말 다른 길도 많은데 굳이 왜 로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사실 로봇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원래 막 로봇보다는 원래 뭐 게임 만드는 거 좋아했고 뭐 사실 진로도 로봇 회사에 굳이 갈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취업을 했을 당시가 또 이제 그 한 세계 역사에서 획을 그은 리만 사태라고 해가지고 리만 사태라고 해서 이제 그래요? 그 되게 경기가 안 좋아서 시익이 되게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다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 로봇이 좀 비전이 있다더라 해서 로봇 업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케이스인데 저도 너무 빨리 들어왔던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일단 로봇 업계에 취업을 하시려면은 뭐 두 가지 관점 같아요. 정말 취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정말로 돈을 잘 버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고액 연봉과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 개인적으로 어떤 뭐 엔지니어링에 대한 성숙도를 좀 올리기 위함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취업을 하시려는 목적이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둘 다 되면 좋겠지만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두 개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산업 상황은 전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문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먼저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봇 취업을 위해서라면 일단 어떤 로봇 회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일단 생태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렸듯이 부품 생태계가 있고 플랫폼 생태계가 있고 이제 시스템 생태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부품 생태계는 일단은 가시는 거는 뭐 좋은데 가실 거면은 한 최소한 20년 이상 된 회사들 좀 부품 업계에서 20년 이상 됐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좀 캐시카우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을 과연 제가 아는 MZ 분들이 들어가셨을 때 반년 버티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부품이라고 네. 이제 좀 크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네.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략한 부품들을 좀 로봇 쪽에서 쓰이는 간략한 부품들을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일단 부품이라고 하면 거의 센서, 그다음 뭐 제어기류, 모터류 크게 뭐 이렇게 세 가지, 뭐 비전까지 합칠 수는 있겠지만 로보틱스의 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로보틱스를 전공하신 분들이 부품 회사로 간다면 거의 대부분 제일 많이 가는 게 이제 서버 계열, 이제 드라이버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 조금 더 요새는 많이 쓰이니까 뭐 FT 센서라든지 뭐 센서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가실 텐데. 근데 이제 부품 회사가 좀 오래된 부품 회사들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회사는 저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젊으신 분들이 견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막 대박일 거예요. 대박이실 거예요 아마. 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오래됐다 보니까 좀 또 산업 도 그렇죠. 보수적이고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뭐 소위 실험적인 이제 것들은 절대 안 하죠, 그런 거의. 것도 잘 안 하고 소위 이제 그 젊은 분들이 느끼시면 이런 꼰대 같은 회사가 다 있나. 왜냐하면 로봇을 막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저는 지금은 굉장히 IT 사이드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거의 정반대 개념을 경험하시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회사는 아마 안정적일 것이다. 한 20년 이상 된 회사들은. 그렇죠. 반면 부품 회사지만 업력이 정말 얼마 안 되는 회사는 매우 위험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네. 취직하는 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쪽. 그 다음 이제 플랫폼 다음 좀 이제 플랫폼은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회사죠. 이제 로봇 플랫폼은 뭐 로봇팔 만드는 회사, 뭐 사족 보행 로봇 만드는 회사, 뭐 휴머노이드 만드는 회사, 뭐 모바일 만드는 네, 회사. 모바일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물론 어플리케이션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로봇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일반적이에요. 제일 일반적인 회사고 아마 뭐 취직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회사에 가시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요. 민트 로봇도 사실 플랫폼에 좀 가까운 회사라고 볼 수. 네, 저희는 플랫폼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제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라든지 이제 뭐 좀 그런 걸 원하신다면은 이 플랫폼과 이 플랫폼 전방에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태계는 둘 다 안정적인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업에서 돈을 잘 벌면서 유지되는 회사는 없습니다. 되게 그냥 아니 냉정하게 그래도 얘기해서. 그 뭐 신입 취업생 입장으로는 뭐 두산이라든지 레인보우 모두 다 플랫폼 회사지 않습니까? 플랫폼 회사고 돈이 있죠. 근데 제가 돈을 벌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근데 거잖아요. 어차피 뭐 그들 입장에서는 돈을 버나 안 버나 뭐 크게 아니에요. 중요하진 않을까요? 중요하죠. 왜냐면은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언젠간 망해요. 무조건 망합니다. 그럼 내가 이 회사에서 당장 뭐 이제 뭐 소위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돈을 땡기든 투자를 받든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장 회사에 돈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가 엔지니어로서 배울 점이 많을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될 가능성은 사실 좀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방면에서 20년 이상 된 부품 회사가 훨씬 더 안정적일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이제 로봇 회사를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시스템 생태계 여기가 있는데 여긴 뭐 더 심하죠. 이게 솔직히 플랫폼 회사보다 더 심한 게 왜냐하면 플랫폼 회사들은 그래도 한 10년 정도 이상씩 이제 업력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라든지 좀 업계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같은 거는 좀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시스템 생태계는 좀 극과 극이에요. 이제 진짜 전통적으로 흔히 우리가 이제 FA라고 얘기하는 제조 자동화를 하는 회사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막 AI가 발달하면서 뭐 저희가 뭐 거래하는 회사들이라든지 AI 기반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전제 같은 회사는 진짜로 진짜 가시면은 되게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정글이죠, 정글. 정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로봇 산업 생태계의 문제인데 결국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이제 최종 고객으로부터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희생을 하면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최전방이라면 고객이 있는 데가 최전방이에요. 네. 그럼 피해 제일 많이 보는 손이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시스템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 부품. 그러니까 부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업력이 있으면. 그럼 시스템은 최전방에서 싸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극과 극이에요. 서비스직이죠 거의. 거의 뭐 그런 수준이죠. 근데 그래도 요새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서 이제 뭐 AI 기반으로 좀 이렇게 기술을 융합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투자를 받으시면은 물론 돈은 못 벌겠지만 어느 정도의 캐시는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생태계 있잖아요. 진짜 그 생 제조 자동화 로봇 갖다 하시는 업체들은 사실 작년에 진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제가 알기로 되게 많이 폐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댐핑이 없는 거예요. 이제 버틸 수 있는 댐퍼가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위험했죠. 이제 그런 회사는 조금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곧 취업을 이제 앞둔 뭐 대학교 4학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3학년 그런 이제 대학생들에게 혹시 이제 로봇 그리고 AI 지금 향후에 이제 미래에 지금 굉장히 지금 또 비전이 있는 그런 쪽에서 꼭 대학생들이 거쳐야 할 필수 과정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과 과정 같은 걸 말씀하시는 그쵸. 건가요?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력학에 대한 이해는 뭐 어느 산업계 생태계로 가든 동력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뭐 수학, 기본적인 수학 능력 정도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정도일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예전에 이런 취업 문제로 어떤 그 세미나 세션 같은 데 가서 딱 두 개 얘기하고 있어요. 파이썬이랑 동력학 두 개만 가르쳐 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그 지난 수서 마이스터 로보타 지원 센터 편에서 이제 기업과 이 연구소의 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요. 혹시 그러면 대학생들도 나는 기업으로 갈까 연구소로 갈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각자의 좀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연구소 같은 경우는 학부생이 들어가기는 정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석사 이상. 아, 네. 예, 이 대학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학부생 관점에서 졸업하시는 분이라면 선택지가 연구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연구소의 장점은 물론 이것도 장점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직원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소위 이제 되게 철밥통이라고 안정적이다. 네,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정직원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출연원들은 다 정직원 분들이 아니에요. 다 이제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다 박사님들입니다. 참고로. 네, 맞아요.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다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옛날엔 이건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은 안 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로봇 회사를 창업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에 연구소에 있었던 경력은 굉장히 국가에서 우대를 해줍니다. 뭐 이게 뭐 공평한지는 솔직히 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건 지금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로봇 회사 창업할 거면은 연구소 되거나 교수가 먼저 되라고 얘기해요. 네, 그게 저처럼 진짜 맨 땅에 헤딩한 거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는데, 그게 10년 후에도 그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10년을 쌓아야 될 거거든요. 지금부터. 네. 네, 그렇다면은 또 이제 연구소와 기업 외에 이제 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있을 수 있죠. 네. 보통 이제 뭐 대기업을 많이 또 가려고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름도 있고 뭐 연봉도 좀 세고 하니까 뭐 사실은 뭐 이것도 선택지라고 얘기하기보다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진짜 엔지니어링 스킬을 오르고 싶으시면은 대기업에 가시면 안 되죠,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는 솔직히 이제 진짜 어떤 심도 있는 개발보다는 관리 위주의 그쵸, 엔지니어링을 하는 업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진짜 내가 공학자로서 스킬을 쌓고 싶으시다면은 대기업은 가시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건 내가 나중에 어떤 매니저라든지 그런 걸로써 충분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때가 더 좋은 직장인 것 같고, 정말 진짜로 이제 밑에부터 실무적인 관점에서 일을 배우시려면은 저는 뭐 스타트업에 가시든 중소기업에 가시든 연구소에 가시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남겨주신 그 네.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네. 로스2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아, 하시는데 네네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년도 더 됐네요. 2014년쯤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제 이런 관련 글을 하나 썼었어요. 썼는데 그때 썼던 내용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저는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어떤 해요. 내용인지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부품 뭐 음. 어쩌고 저쩌고 뭐 어플리케이션 얘기를 음. 하시는데,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게 옳겠지만, 로봇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사람은 무슨 뭐 에이스타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뭐 어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에이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길찾기 알고리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행 로봇이 길을 어디까지 갈 때 이제 뭐 어떻게 경로를 하는 게 이제 에이스타 알고리즘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로봇 어플리케이션을 에이스타 알고리즘을 쓰면 안 돼요. 에이스타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라는 어떤 컨트롤러의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분이 왜 도대체 길찾기 알고리즘까지 알아야 되나, 이게 지금 제 생각인데,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썼어요. 10년 전에는 에이스타 알고리즘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태계는 일단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은 그런 알고리즘보다는 오히려 뭐 AI를 학습시켜서 뭐 농작물을 딴다든지 이런 걸 만드시는 분들이고, 에이스타 알고리즘을 아셔야 되는 분들은 로보틱스 플랫폼 생태계에 계신 분들, 로보틱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고, 로스2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거는 뭐 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로스트를 알고 있는 건 장점이에요. 네. 뭐 일단 장점이지만 무조건 이걸 모르면 로봇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로봇 공학자들이 지금부터 이거 빨리 공부해. 너 이거 해야지. 너 앞으로 너 비전이 있어. 뭐 요런. 아,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게 사실은 이 앵지 유니버스님 말 이제 그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 이렇게 무슨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는데 요약해 보면 초급자는 부품, 중급자는 로보틱스, 고급자가 시스템 통합이에요. 왜냐하면 생태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학교에서 배운다는 건 일단은 말도 말이 안 안 되죠. 말도 되는 안 되죠, 얘기예요.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지금도 별 차이가 없을 텐데 로보틱스라는 로봇 공학이라는 과목이 원래 있어요. 그 책도 있고 지금도 그 책을 쓴지 모르겠는데 이게 4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한 학기 동안 그 책을 배우는. 저 때는 그랬어요. 한 학기 동안 그 책을 뗄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그걸 결국 다시 대학원 가서 그 책 한 권을 다시 배워야 돼요. 스스로 공부하면서. 근데 거기까지 온 게 벌써 한 중간도 못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도대체 이걸 다 배우고 취업을 합니까? 그치.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부품도 알아야 되고 로보틱스도 그쵸.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시스템 통합 이제 소위 대기업 같은 큰 회사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내가 그럼 이 앞을 무시하고서 시스템 통합하는 거 뭐 AI만 열심히 배우면 로봇의 비전 있는 기술이 되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융복합이기 때문에. 융복합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핵심 기술이라기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기술은 소프트웨어일까요? 예, 소프트웨어죠. 예, 솔직히 기계 쪽은 예, 전 로보틱스의 영역이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신소재가 오히려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기계나 부품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신소재 기술 쪽이 가까울 것 같고요. 본질적인 로보틱스는 이제 로봇 플랫폼 쪽이 맞아서 제어기를 만드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딥러닝 갖다 강화학습을 써가지고 많은 제어기를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술인데 이 AI가 잘 적용되기 위한 기초 지식 로보틱스라든지 동력학이라든지 이런 거 뭐 수학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 이거 모르면 그냥 못하는 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부터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할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라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돈 벌지거든요. 결국은. 그쵸. 그거는 굉장히 기술보다는 전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알아야지 뭐 하든 말든 할 거 그쵸.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면 이상한 뻘소리 하는 사람이 돈키호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기본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빨리 얘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핵심 기술이라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테크트리에 가까운 내용이네요. 그러면은 일단 정리를 하면은 일단 얕게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수학이랑 이제 동력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기본으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이 빌드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그 예.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전공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나는 이 중에 맞아요. 맞는데 얕게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못하면 일단 엔지니어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제 기준이에요. 네. 소프트웨어 못하는 사람은 엔지니어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수학자가 되세요. 그냥 엔지니어가 되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제가 겪어봐서 제가 수많은 직원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코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코딩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공학 이제 소공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는 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믹스라든지 기초 동력학 얘도 상. 그다음에 로보틱스는 사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로보틱스는 사실 전통적인 로보틱스는 서형대 수학이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얘도 제 기준에서는 상. 이 세 개는 갖고 오란 얘기예요. 적어도. 근데 이 세 개를 상상상으로 만들려면은 학교 수준에서 불가능해요. 그쵸. 예,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굳이 지금 그때 뭐 펌웨어 얘기도 이 앵지 유니버시티 보면 이제 펌웨어 얘기도 하시던데 저는 원래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했었고 대학 가서는 제어 계측 펌웨어 이런 거 했었고 석박사를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다른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한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아시는 분이 많은데 대표님이 특이하게 뭐 설계도 하시고 전자 쪽도 하시고 소프트웨어 하시고 뭐 인공지능 하시고 예, 뭐 다 지금 어느 정도 다 근데 이게 얕다는 건 아니 얕은 맞아요. 얕은 예, 넓은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20년
정도,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막 코딩하던 시절부터 보면 거의 20년 가량을 해왔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는 쌓였다고 생각. 그래도 제가 아직 주전공이랑 부전공이 있어서 전자 쪽은 잘 못해요. 솔직히 제가 안 해본 분야고 어깨너머로 배웠지만 그래도 해볼 건 다 해봤어요. 진짜 뭐 회로 설계, 아트워크, 납땜, 뭐 SMT 찌고 진짜 제가 뭐 리블로부터 별의별 짓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걸 되게 처음에 했던 건 맞아요. 이게 로보틱스냐?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험해보는 건 좋지만 핵심은 아니고 지금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떤 뭐 소프트웨어, AI, 동력학 뭐 이 정도에 초점을 두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대학생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똑같이 하실 건가요? 저는 로봇 회사에 취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딴 거 할 것 같아요. 딴 거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소프트웨어가 어쨌든 핵심이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소프트웨어는 구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나의 아이디어를 갖다 실체화 시켜주는 게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명품 가방을 만들 아이디어가 있는데 생산이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제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해? 그냥 그 그림이지 그거는. 실체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기본이에요, 기본. 네, 마지막 이제 질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민트로봇이 어쨌든 2016년도에 이제 법인 설립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뭐 민트로봇이 이제 원하는 이제 인재상이라고 하면은 뭐 무엇이 있을지 간략하게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HR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면접을 받겠어요.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면접과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못 참는 게 하나 있는데 컴퓨터 못하는 사람 제가 못 참아요. 이거는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 배우려고 하는 건 정말로 못 참겠고 너무 낡은 프로세스를 고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돼. 왜냐하면 업무에 대한 저는 무조건 효율성 스타트업이 추구해야 될 건 딴 게 아니라 효율성이 업무 맞아요. 효율성입니다. 맞아요. 사람도 없는데 이거 옛날처럼 하드카피를 100장씩 뽑아가지고 읽으면 언제 이걸 관리하고 일을 합니까? 도대체 그럼 이거 사손실이에요, 손실. 그러면 이런 짓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 OA 능력이든지 뭐 이게 동반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것도 제가 못 견뎌 하는 것 중 하나예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